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김준일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잘 알고. 그렇죠. 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백치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도 모르면서 아침에 가가지고 뉴스 브리핑 다 하더만. 이거 거짓말쟁이야. 네? 자, 우리 짜고 치는 이런 거 좀 깨면 안 돼요. 사람들의 환상을 깨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각설하고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는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그리고 조현천 웃으며 귀국 이렇게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장성철 소장님께서 꼽으신 키워드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일단 우리 시사본부를 위해서 취재를 엄청나게 하셨다면서요. 네. 맞죠? 네. 아, 오늘 여기서 지금 처음 막 단독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그 뭐 기자들이 안 듣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한테 정보 준 분들이 되게 곤란해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기자들이 근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지? 아니, 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저 미스테리가 많아요. 진짜 저 궁금해 많아요. 죽겠어요. 아니, 더 잘하시면서 자꾸 미스테리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안보실장 교체가 된 거를 왜 키워드로 꼽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난리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김성한 그만두네 안 두네 뭐 김태호 1차장이랑 뭐 알력설이 있네 없네 뭐 블랙핑크 때문이네 아니네 뭐 그리고 후임은 누가 됐네 안 됐네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통령실의 어떠한 인사 난맥상 이런 것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국빈 방문 16년 만에 하시는데 그 준비가 잘 될 것이냐 이런 외교의 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는 그냥 한 개인 공직자의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역학관계, 주도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서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좀 약간 압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설설설 막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김성한 김태호 갈등설 그리고 보고 누락설 그리고 김건희 라인과의 갈등설. 제발 김건희 여사 뭐 얘기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일단 저 없을 때 얘기하세요. 시중에 나오는 거 다 제가 이제 다 한번 또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보실하고 비서실하고의 뭐 갈등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건 빼고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호 제1차장이 지금 안보실의 주도권을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교 비서관이 지금 이충면 비서관이 이제 선임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외교부에서 김태호 라인이에요. 김태호 제1차장이 아끼는 외교부 직원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는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안 갔어요. 그때 청와대는 이충면 비서관이 안 갔고 인수위에서 좀 파견 받았고 그때 이제 상당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같이를 김태호 차장하고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비서관을 자기 사람으로 딱 데려다 놨다라는 거는 안보실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럼 교체된 이문희 비서관은 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라인 올라가고 좀 약간 소외되니까 김태호 제1차장이 이제 자기 라인을 딱 심었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것은 힘을 실어준 거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성철 소장이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빙빙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핵심적인?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고 누락설하고 김건희 여사 관여설은 이제 같은 거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라고요? 아니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공연을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는 것이고 부부 동반 문화 행사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도 관여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증거 없잖아요. 증거는 없죠. 근데 어쨌든 보고 누락과 이 김건희 여사 관여는 같은 것 같고 제가 새로운 설을 하나 만들면 뇌피설입니다. 안 돼. 난파선 탈출설. 난파선 탈출설?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난파선이에요.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번에 한일 회담 완전 폭망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쨌든 그동안 일본을 상대했던 거에 보면 그리고 지금 계속 청구서가 밀려오고 있잖아요. 독도 문제도 임기 내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후쿠시마 그 원전수 문제도 뭐
지금 일본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한국 국민 이해시키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보기에는 내가 여기 자리 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본인의 어떤 업적 경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뭐 잘못하면은 그렇죠. 본인이 독박 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나. 왜냐면 왜 그러냐면 김성환 실장이 이 그만둘 때 다 어쨌든 그만 안 두고 다 정리됐다 그러고 대통령하고 뭐 밥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보통은 고위직들이 그만둘 때는 대변인이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이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본인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그만둔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교체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서 뜻보다는. 그렇구나. 그럼 왜 그럴까? 이분도 외교 뭐 차관까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알 텐데 이걸 나중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쌓였던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방한을 했을 때 패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도 이거 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한 거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가 막 날라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좀 대입시키는 것은 조금 과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일정 조율이라든지 국빈 방문 때문에 미국까지 갔다 왔고 지금 얼마 안 남았고 국빈 방문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결할 문제도 엄청 많아요. 이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걸린 게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뭐 바이오 뭐 우리 뭐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이 시점에 하필이면 미국 대사도 미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안보실장도 한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영국 방문이나 뭐 일본 방문이나 다 가기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서 문제가 됐지. 근데 이번은 참 특이한 게 가기 전부터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미국 국빈 방문까지는 끝나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그만둔다든지 이랬으면 국민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정상적인 루트라고 볼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잠깐만. 일단은 난파선 탈출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 갈등설은 KBS의 공식 입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현근택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거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기분이 엄청 나빠요. 저런 얘기가 뭐 구속영장이 날라오더라도 현근택 변호사 개인한테만 하시게. 자,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없을 때 그런 얘기는 저 없을 때 저 없는 자리에서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전비서관 자리가 누가 가는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전비서관? 왜요? 왜냐하면 의전비서관이 바뀐 게 이제 김건희 여사랑 좀 관계 있는 그 선임 행정관하고의 뭐 갈등설이 막 한참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선임 행정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전비서관은 보통 외교부 직원들이 와서 해요. 근데 그분이 의전비서관이 된다라는 또 설도 있어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의전비서관과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 라인 뭐 갈등설이 맞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다른 방송에서 김준일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지 제 얘기가 아니라 김준일 대표님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다른 방송에서 이쪽 일로 미루고 이쪽 일로 미루고 이쪽 일로 미루는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갈등 없다라고 좀 일축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맞아요.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제1차장하고 좀 갈등과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겠냐.
믿겠냐고요. 근데 저희가 화요일부터의 언론 보도를 다 분석을 해보면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기자분들의 보도에 의해서 예.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막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신문 보면 다 아는 상황을 일축한다고 해서 그래 갈등 없었구나. 그래 블랙핑크 저 행사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거 보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실장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광초등학교 그러니까 50년지기. 그러니까 예, 예. 50년지기인데 지금 김태호 시장은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그러면 있어요. 예. 50년 초등학교 동창보다 예. 가까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가 보다. 왜냐하면 예. 초등학교 동창은 뭐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그렇죠. 낫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오늘 너무 뇌피셜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제가 부담이 돼요.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예.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하고 좀 갈등이 맞는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예. 제가 오늘자 뭐 조중동 언론 보도를 다 살펴보니까 중앙일보가 좀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느냐. 저도 읽었습니다. 좀 그 기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까지는 밤까지는 김성환 실장 그냥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좀 외교안보 라인 다 교체할 때 바꾸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았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김태호 제1차장의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등설이 없다면 김태호 차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제목에 가수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하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문제다. 이거 교체한 게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이러겠어요. 왜냐하면 이 뭐 국빈 방문회 또 문화 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결정적일까? 물론 이게 뭐 보고를 누락했다는 건데 아마 이거는 이제 외교관들이 직접 하진 않잖아요. 보통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외부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라서 뭐 가수를 누구 선정하는지 아니면 거기를 뭐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외교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누락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이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뭐 관심사를 할지라도 아니 가수 만약에 A 가수가 못 나오면 B 나와도 되는 거고 예. 반드시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반드시 그 가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설마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장성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공무원들 일하는 거 또 잘 아시잖아요. 이 보고를 잘 누락하지 않는 게 내가 보고를 안 하면은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니까 윗선에 보고를 해서 일종의 책임도 좀 넘기고 그럼 뭐 이런 게 굉장히 관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가 누락된 게 여러 건이다라는 얘기 듣고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좀 이게 중요한 어떻게 된 문제가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블랙핑크 뭐 공연 누락, 보고 누락 이것은 예전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정상들 간의 회담을 준비할 때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걸 했었는데 예.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여기서 뭐 다루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지금 미국 가서 회담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성과를 얻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굵직한 현안들. 네. 근데 이 블랙핑크 공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과 신경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외교 안보 라인 전문가들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런데 BTS가 아니라 블랙핑크하고의 이런 공연들을 좀 중요하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빈 만찬 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주요한 인사들 300명 모아놓고 이러한 문화 행사를 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대통령이 생각했을까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일관되시다. 잠깐만. 또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PD님 저 출연 날짜 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하고 네.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속도 조절 그리고 그 수위, 그 수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론자가 조금 김태호 차장인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한일 정상회담 그 과정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차장 손을 들어주고 김태호 차장이 승리를 판정승을 거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막을 현 변호사님이 또 뭐 얘기를 하시는데 마크로 비슷한 아니 뭐 아버지 문제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모든 안보 라인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파, 매파 갈등과 다툼이 많죠. 서로 의견 충돌도 많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준 행위는 국민을 좀 불안케 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날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누구냐 그런 일 없어. 이따가 갑자기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안보실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납득을 하지 못해요. 왜 갑자기 블랙핑크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도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월급 받고 그만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납득할 만한 경질, 해임, 사유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약간 김태호 1차장이 이제 이런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를 했고 약간 강경파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 사안들이 조금 현 정부 내에서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 풀리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핵심적인 두 가지 보도가 어제 오늘 나왔잖아요. 결국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관료 출신의 언론 보도에 나왔고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 이해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말 없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후쿠시마 관련된 거니까 계속 청구서가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그래도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을 의식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도 약간씩 변경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보수로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 반응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독도도 그냥 고유 영토다라고 딱 이제 명시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 결국 이거는 65년 회담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일본은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점유고 불법적인 침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고 그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은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불법적이 아니다. 강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상해 주는 거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로 이거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 불법 점유고 불법 강제징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국 대통령이 당신들 안 줘도 돼.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거예요. 저 점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인 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친일파입니까? 갑자기 왜 일본의 언론 말을 믿고 대통령실의 말은 왜 안 믿습니까?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아니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대통령실의 워딩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런 말 없었다. 우리가 항의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 의제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 사실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눈이 가겠어요? 그걸로 가요. 그러한 음모론과 뒷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용산 쪽의 분위기는 이랬던 것 같아요. 김태호 차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한 다 후임으로 안보실장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은 영전해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 가고 그때 1차장이었던 김태호 차장은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런 시나리오가 3주 전, 4주 전에는 돌아다녔었는데 박진 장관은 나와서 출마하고 그렇죠. 뭐. 근데 이번에 비서실 쪽에서의 좀 견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김태호 차장을 안보실장을 시키면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라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가 꼽으신 키워드로 가보겠는데요. 조현천 웃으며 귀국. 이걸 꼽으셨는데 이거 왜 꼽으셨나요? 일단은 뭐 이분이 이제 5년 3개월 만에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탄핵 2017년 3월에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국면에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기무사 자체 내에서 이제 제작했던 건데 이 당시 이분이 아마 이제 전역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뭐 오겠다 말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5년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의아했던 거죠. 보통 5년 동안이나 도피하다 돌아왔으면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사는 성실히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귀국하면서 보니까 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검사처럼 수사로 밝히겠습니다 하기도 얘기도 하고 또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이러면 이분이 그러면 그동안 왜 안 들어왔느냐 이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육성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자,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거다. 인터폴 수배되고 그리고 연금까지 뭐 이렇게 그렇죠. 끊었다. 뭐 이런 이제 압박이 좀 있었는데도 안 들어오기는 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네요. 5년 동안 귀국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분 뭐 여권도 취소되고 계속 이제 여기서 딱 수사가 막힌 거잖아요. 그 위로 가려면 위로 결국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그 밑에 있던 장군이죠. 이분이 처음에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제 벌금 1,000만 원. 벌금형.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왜 허위 공문서냐면 사실은 이게 계엄과 관련된 문건인데 제목은 무슨 연구 보고서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 내용은 계엄 뭐 준비 서류인데 밖에 표지는 이제 뭐 무슨 연구 보고서처럼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감추기 한 거 아니냐. 기망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라는 게 이제 문서를 실제와 좀 다르게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도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관건이 결국은 이제 내란 예비 음모 문제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검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뭐 보수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치 이제 내란 음모처럼 몰아갔다. 몰아간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 그쪽으로 좀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내란 음모로 몰아간 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9월쯤에 이거와 관련해서 TF를 만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란 음모까지는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용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즈음에서 사실은 이 조현천이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검찰하고 딜을 한다. 뭐 타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를 그러니까 다 예전에 우리 뭐 서해 공무원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뭔가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수사 방향도 갈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군인권 센터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건을 뭐 어디서 구했는지 아니면 뭐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타깃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뭐 비밀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비밀 뭐 군사 기밀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몰아가면서
약간 반대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좀 수사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웃으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장성철 소장님은 현 변호사의 이 주장들 뭐 가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그리고 보수 우파 쪽의 사람들을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로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아간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아, 이 문건 별거 아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문건이 만약 문제가 되려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자, 지금 촛불 시위가 상당히 지금 나라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를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수령, 계엄령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다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실행 계획서 만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 탄핵당하면은 이걸 계엄령으로 덮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내란 음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건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2월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16년 11월에 그리고 2017년 2월 이 두 차례에 이철희 의원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랑 법률단 그리고 기무사에 자 이거 좀 위수령 폐지, 위수령 문제 이거 관련해서 좀 검토 좀 해봐 이렇게 지시한 거거든요. 이철희 의원의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무사는 아니 이거보다는 좀 계엄령 이런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2018년도에 송영모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 이거 문제 없구나. 이거 가지고 왜 뭐 문제 삼어? 그래가지고 묵혀놨던 건데 이철희 의원이 다시 2018년도 7월 달에 JTBC랑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한테 이걸 줘가지고 폭로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봐라 이거 저 박근혜 정권에서 내란 음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경찰력으로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안 유지를 위한 문건이었다. 그렇죠. 이거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한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조차 못 만들어요? 자, 제가 조금만 반론성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당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헌재에서 이거를 이제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했을 때 탄핵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이 군인들이 광화문 광장하고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장갑차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다 막는다. 그리고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이런 고립작전을 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평화롭게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킨다고 이거 조금 너무 그게요.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계엄령의 기본적인 요건은요. 군인들이 모든 질서를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거의 국가 원수급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실행 계획서에 원래 그런 것이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촛불혁명을 짓누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계엄령의 매뉴얼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근데 기무사령관은요. 계엄사령관이 아니에요. 아니죠.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그러니까 원래 기무사령관 알겠지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전두환처럼 이제 합동수사본부 합수부의 총대장을 하는 거거든요. 뭐 법원 검찰을 다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무사령관이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였고 얼마나 평화롭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 당연히 탄핵을 인용했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이걸 몰아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수사도 했고 수사에서 그 뭐 내란 음모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인정 안 된 건 것
갖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만 되고 있는데 그건 수사 절차로 되는 거예요. 그 뭐 내란 음모를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 얘기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 문건 나오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나중에 이 문서 나오면서 이 문서가 그때 나온 게 아니라 1년 후에 나왔거든요. 탄핵되고 한 1년 후에 나왔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했던 게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움직임이 아니라 아니 이 당시에 서류상에 페이퍼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그때 당대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 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막 사진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이 사진이 왜 있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군인들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말씀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든 걸로 볼 수 없고 이 문서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원래 계엄을 풀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켜가지고 계엄 못 풀게 만들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헌법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30초, 짝 20초. 그러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대를 동원을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거나 아니면은 주민과 시민,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실행 계획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게 문제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키고. 근데 질서 유지인데 왜 5년 동안 미국에 도피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파악해야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권 부분.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